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조금 지난 시간에는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풀다 보니까 시간이 20분이 거의 다 돼버려 가지고 마무리를 두 문제만 하고 끝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3, 54, 5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52번까지 복습을 빨리 하고 53, 54, 5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빨리 쫓아오세요. 41번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1.0m. 42번 하나의 콘센트에서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답은 3번 멀티탭. 43번 다음 중 특별고압은 답은 4번 7000V 초과. 44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곳은 답은 2번 밀폐된 장소. 45번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답은 1번 컷아웃 스위치. 46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솔로. 47번 일반적으로 정커션 박스 내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식은 답은 4번 와이어 커넥터. 48번 합성 수지간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전선 간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관의 호칭을 말한다. 답은 3번 18. 49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답은 2번 과전류 차단기. 49-1번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과전압 전용 보호장치. 50번 전주를 건주할 경우에, 건주라는 건 이제 전주를 새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주를 건조할 경우에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0m이면 땅에 묻는 표준 길이는 최저 약 몇 미터인가? 단 설계 하중이 6.9 kN 이하이다. 답은 3번 1.7. 계산해 보면 1.666 나와요. 그래서 그 반올림해서 풀면은 1.7 3번입니다. 51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화기기, 금속재 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 전압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답은 1번 누전 차단기인데요. 누전 차단기는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있고 전압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장 전압 또는 지락 전류, 그리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지락 전류 검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전로 차단 하면은 누전 차단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전 경보기는 차단을 못합니다. 52번 소백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합금캐라고 했죠. 합금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답은 4번 케이블 공사,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 암기하세요. 요거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고 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폭발성 분진, 가연성 가스는 그 금캐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연성 분진 위험물 하면은 합금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연성 가스와 가연성 분진은
합성수지간 공사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는 금캐다. 가연성 분지는 합금캐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시작을 할게요. 53번 가로 20m, 세로 18m, 천장의 높이 3.85m, 자간면의 높이 0.85m, 간접 조명 방식이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약 얼마인가? 이건 사실은 우리 기사, 산업기사의 조명공학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I는 XY는 나누기 H의 X 플러스 Y입니다. 그래서 X는 방의 폭, Y는 방의 길이, H는 작은 면에서 광원까지 높이입니다. 그래서 작은 면에서 광원까지 높이인데 천장의 높이에서 작은 면이 0.85m예요. 그러면은 이 천장 높이 3.85m 빼기 0.85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RI를 우리가 룸 인덱스라고 해서 실지수라고도 하고 방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16이 나와서 3.157 이렇게 나오는데 그 4452을 해서 3.16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16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학용 계산기도 큐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산기가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에 해당되는 계산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구비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되고 푸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고 이렇게 다닐 때서부터 공교 고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계산기를 계속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FX 4200을 썼는데 그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제가 산 거는 FX 350 ES라는 카시오 거 메모리 안 되는 거 요즘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공학용 계산기 저는 그래프 되는 것서부터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쓰는 거는 FX 350 ES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봤어요. 43번 답은 3번이었죠. 3.16. 그 다음에 54번 전선의 도체 단면적이 2.5mm 스퀘어인 전선 3본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의 2종 가요 전선간의 최소 굵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이 푸는 문제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고 좀 했는데 일단은 여기 전선의 도체 단면적이 2.5mm 스퀘어 인 거는 요거 2.5 여기 도체 단면적이 2.5잖아요. 그래서 2.5를 보고 전선이 3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3본이죠. 3본. 그러면 여기 2종 가요 전선간의 최소 굵기는 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보면은 이게 2종 가요 전선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재 가요 전선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간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수지관 어떤 사람은 이거 합성수지관의 합성수지재 가요 전선간 CD관을 보고 이제 푸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14로 정의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답은 3번입니다. 17.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요 표를 보는 거는 금속재 가요 전선간의 동일 굵기, 동일 전선간에 넣는 경우입니다. 동일 굵기를 동일 전선간에 넣는 경우 이제
굵기가 다르거나 그러면 또 이게 달라지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2.5 스퀘어를 보면은 우리가 2종 가요전선 간의 내경의 굵기를 봐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필름 페타라는 게 있고 우리가 전류 감속에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막 그 관에 꽉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전선을 우리가 풀링 작업 그 안에 넣고 이제 빼서 다른 쪽으로 그 뭐 옮기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그런 관에 넣고 우리가 풀링 작업을 할 적에는 이게 꽉 채워 놓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 감안하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표가 있다고 하면은 표는 실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은 나올 때마다가 그냥 그때그때 외워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를 이제 뭐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합쳐 놔 가지고 그거만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표에 있는 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것들만 좀 외워서 가주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외울 게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외우긴 다 외우지만은 관련도 문제에 나왔던 거가 비중이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좀 그 정리를 해서 외우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번 문제입니다.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답은 1번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형태를 보면은 얘를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벌리면은 앞에 있는 그 주둥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굵은 케이블을 넣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굵은 케이블도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 같은 경우는 굵은 케이블을 절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 거를 벌리면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날이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이나 연선들은 얘가 그 얇은 것들은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굵은 것들은 이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리퍼가 여기선 답이 되는 거고, 나이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우리가 이제 외피를 벗길 적에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쓰는 거고요. 근데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물체를 잡거나 뭐 이렇게 쪼거나 이럴 적에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선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뭐 직거리 접속할 적에도 많이 씁니다. 예. 예, 직거리 접속할 적에도 얘를 이용해서 롱로즈나 벤치 갖다 잡고 롱로즈를 잡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 벤치 두 개를 잡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벤치도 크기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집니다. 얘 같은 거 케이블 커팅 이외에는 사용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55번 문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56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